공지를 해야겠는데 제가 성형수술한 게 아니고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얼굴을 이런 모서리 같은 데 박아버렸어. 그래서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이게 팍 박히면서 안경이 팍 부러지면서 여기가 찢어지고 코가 부러졌어요. 너 어떻게 왔어?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가지고 여기 코도 찢어지고 이마도 찢어지고 코는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코가 이렇게 부러지고 휘었다고 해서 수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응급수술이라 날짜가 안 잡힌다네요. 다음 주 안에 수술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이 스케줄이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하면은 수업을 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코수술이니까. 그래서 결론, 팩을 한 건 아니에요. 다친 겁니다. 조심하시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지 마시고. 다치니까 힘드네. 자, 우리 독해 중에 순서와 삽입풀이법을 정리할 거라 책으로 보면 29페이지입니다. 마음 들어. 여기가 지금 다 붓고 멍들었을 거 아닙니까? 숨은 쉬니까 살아있겠죠? 근데 제 애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멍든 걸 봤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애가, 아빠 얼굴 왜 이래? 꿈에 나올 것 같아. 그게 위로인 거야, 뭔 거야? 그 정도입니다. 근데 흉이 질까봐 좀 걱정이네. 어쩔 수 없죠. 자,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건 빈칸 추론, 함의 추론 이런 것들은 대입학 유형이라면 순서와 삽입은 간접 쓰기 유형이라 글을 쓰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에서 글을 읽는 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글을 쓰는 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역으로 치는 겁니다. 역으로. 그래서 해볼게요.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해석만 해서 풀겠다고 덤비면 단어 모르고 해석 안 되면 못 풀죠. 어떤 건 해석이 되는 글이면 예술이나 간단한 글이면 잘 이해되지만 철학이나 과학 글이 나오면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또 못 풀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만으로 풀겠다라는 건 좀 힘들고 그게 아니더라도 글을 쓰는 법을 숙지하면 역으로 찾아가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퍼즐놀이처럼 하는 거거든요. 1번의 대명사의 수일치.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대명사를 자주 씁니다. he, them, it, they. they가 나오면 앞에 복수명사 있어야 되고 it이 나오면 단수명사 있어야 되고 이런 명사의 수를 확인해 봐야 돼요. 2번의 지시대명사의 this means, it means 나가면 앞에 있는 소재를 한 번 더 풀어주는 거거나 방향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3번의 별표, 지시형용사. 이러한 명사, 이러한 명사들, 그러한 명사라고 하면 바로 앞문장에 그 명사가 있어요. 똑같이 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면 비슷한 표현으로, 그게 아니면 설명되어 있는 걸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잠깐 저 좀 보세요. 사과, 배, 딸기라고 써 있으면 이러한 과일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경우도 있고. 부정대명사. 하나면 원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 할 때 another라고 하죠. 그럼 앞에 있는 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재가 넘어가서 지금부터 이 소재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런 표시입니다. 5번 관사. 더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두 번째다. 그건 잘못됐어요. 더명사도 처음으로 나올 수 있죠. 영어는 유일한 거에 더를 붙이니까. 근데 어딘가에 부정관사 어와 언을 다른 명사거나 복수명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더가 나오면 이제서야 두 번째인 거죠. 이때 명사의 수도 중요합니다. 앞에는 단수명사 나와놓고 갑자기 더 복수명사 쓰면 그건 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수도 체크해야 되고 3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여기 별표 칩니다. 여태까지 기출에 나왔던 모든 걸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다 알아도 연결산 다 아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것만 체크하겠습니다. 역접에 보면 however, but, unfortunately, yet, still 이거 다 그러나죠. 근데 do가 중간에 나오거나 뒤에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 그래서 잠깐 저 좀 보세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처럼 do, 주어, 동사 이렇게가 아니고 그냥 do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do 이렇게 컴마 나오거나 컴마 do하고 마침표로 끝나거나 그래서 마지막 do 옆에 단독이라고 쓰세요. 단독. 뒤에 주어 동사 없이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 뜻이 그러합니다. 얘랑 그 아랫줄에 있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얘네들은 부사절이에요. 이런 건 좀 구별을 해야 돼요. 단독으로 나오면 그러합니다. 그리고 despite와 in spite of는 전치사지만 뜻은 뭐에도 불구하고죠. nevertheless와 nonetheless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대조는 다 아는 것들입니다. 앞에랑 차이점을 쓸 때. 그 중에 세 번째 위치한 while 같은 경우. 잠깐 저 좀 보십시오. while은 뒤쪽에 진행형 동사가 나온다. 그럼 얘는 첫 번째 해석이 뭐만은 동안입니다. 동안에. 아이고. 동안에. 그게 안 되면 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불이에요. 불구하고. 그게 아닌 반면에. 뭐 이렇게 해석하겠죠. 근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while 다음에 주동을 쓰고 이렇게 할 때는 첫 번째 해석이 뭐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야는 아니지만 먼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반면에로. 이 반면에 때문에 사실 저게 되는 거죠. 대조가. 이렇게 해도 해석이 안 된다? 그럼 그제서야 동안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 해석의 순서에 차이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상반의 별표. 앞에 내용 아니고 뒤에 내용이다. 그러려면 instead, rather 이 두 가지를 쓰려면 앞에 부정표현이 존재해야 됩니다. not이나 never 같은 거. 제일 많이 들은 예시가 이런 거야. 저 좀 보세요. 나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고 rather, instead 네가 가진 돈이 좋아. 이럴 때 씁니다. 앞에 거 아니고 뒤에 거. 세 번째 alternatively는 적으십시오. 그 아래쪽에. 그게 아니라면 alternatively 뜻은 그게 아니라면 얘는 보통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너가 코가 부러진 건 넘어져서야. 그게 아니라면 멍청해서야. 뭐 이렇게 쓸 때. 그래서 alternatively는 그게 아니라면. in과도 읽어보면 다 아는 것들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o that절 할 때 so 다음에 원인 that 뒤에 결과예요. 그 다음에 to 할 때도 to 다음에 원인 to 뒤에가 결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that 혹은 this is why 뒤에는 결과. 그렇게 되면 앞문장이 원인. This is because 할 때 because 뒤에가 원인, 그러면 앞문장은 결과. 자, 이런 인과를 만듭니다. 요약 및 결론은 읽어보면 다 아는 것들이고요. 비교 및 비유에 별표 치세요. 비교 및 비유. 대신 별표 치라는 건 좀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얘는 언제 쓰냐면 앞에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소재 바꿀 때 씁니다. 잠깐 줘보세요. Consistent but slow turtle wins over the lazy rabbit. 이런 게 있다 칠게요. 그 다음에 likewise 마찬가지로 빈칸 student wins in the end. 이렇게 하면 보세요. 어차피 앞에랑 뒤에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거북이랑 토끼 얘기하죠. 꾸준하지만 느린 거북이가 게으른 토끼를 이긴다. 마찬가지로 빈칸인 학생은 결국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들어올 말은 얘랑 비슷한 말 들어오면 되지만 소재는 바뀝니다. 그럼 보통 얘를 언제 쓰냐면 예시를 한번 주고 예시가 구체적인 얘기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예시를 한 번 더 줄 때 비유를 줘요.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순서랑 삽입 찾을 때가 편해져. 만약에 A가 for example이에요. for example. 제가 지금 코랑 여기에 다 부어가지고 발음도 잘 안 돼. 큰일 났네. 그 의사쌤한테 혹시 이거 어차피 코 수술하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냐? 왜냐면 기왕 하는 거 조금 더. 근데 그건 안 된다네. 뼈가 지금 부러져서 위쪽 뼈가 아래로 들어간 상태라 이것만 올리는 거래.
난 내 얼굴 참 좋아했었는데 다른 얼굴로 살아야겠네.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저걸 왜 여기다 넣었던 거지? 여기 likewise가 있는데 얘네 둘이 소재는 다르지만 둘이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얘가 나와야 얘가 나오거든요. 그럼 A가 나와야 B가 나오는 거니까 답은 C, A, B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찾게 돼요. 그래서 비교 및 비유 중에 우리가 모르는 거 likewise나 similarly는 다 아는 거고 in the same way도 아는 거고 by the same token이 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just as A, so B 할 때 A처럼 B 하다. no more blah blah than, not blah blah anymore than 이렇게 하면 같은 거죠. 뒤에 것보다 더 뭐 하지 않다니까 둘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 is to B, what C is to D는 적으세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적으십시오. 비교 및 비유의 마지막에 있는 A is to B, what C is to D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됐죠? 그 다음 첨가는 앞에와 방향은 동일하지만 소재가 추가되는 표시입니다. 여기부터 새로운 소재가 추가돼요. 그건 다 아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환원 반복입니다. 앞에 말을 살짝 다르게 표현하지만 한 번 더 말한다는 건 뒤에 내용이 중요해서 말하는 거라 보통 뒤에가 요지입니다. 됐나요? 좋아요. 31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소재예요. 소재. 한 단락의 주제도 하나고 주장도 하나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상한 소재가 나오면 걔를 부연 설명하려고 비슷한 소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소재끼리 이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소재의 지위. 얘는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 얘기야. 저 좀 보세요 잠깐. 유신아 집중해라. 야 코가 부러져도 와서 수업하는데 딴짓거리 할 거면은 내가 온 이유가 없어지잖아. 그 어제도 해줬는데 같은 얘기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이 시간을 쓸 거에 딴 거 썼을 때 그 가치가 높으면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잖아. 여기 와서 졸거나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기회비용이 커져요. 그럴 바에 여기 안 오는 게 낫지. 왜냐면 이거 의무교육이 아닌데. 집에 가서 노세요 그냥. 근데 여기 와 있을 거면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저는 자유주의 말도 안 나와 지금 이 부어서. 자유주의자기 때문에 자유를 존중합니다. 하기 싫은 걸 뭐라고 하지 않아. 그냥 짐을 싸서 가면 돼요. 절대 뭐라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있을 거면 내가 보라면 보고 책을 보라면 보고 해야지 그렇게. 그거 안 할 거면 여기 안 오면 된다. 이 말하다 까먹었다. 중학교 때 에세이 쓰는 거를 배웠다면 앞부분에 인트로를 써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바디를 쓰고요. 마지막에다가 컨클루전을 씁니다. 보통 영어 에세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석정해 봐야 돼. 인트로는 보통 주제를 설명하죠. 얘는 일반적 얘기고요. 이 바디라는 건 얘보다는 구체적 얘기야. 그리고 다시 얘는 일반적 얘기야. 그럼 보통 일반으로 시작했다 구체로 갔다 일반으로 끝나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올 수도 있네요.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얘는 그러므로 그래서 그 결과를 붙여줍니다. 제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글의 배열을 나열할 때 좀 더 일반적인 얘기가 먼저 가야 돼. 근데 마지막에 나올 거면 그러므로 그래서가 붙어 있어. 그리고 이 안에 바디도 가만 보면 여기도 일반적 얘기를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마무리하고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영어는 기본값이 디폴트 값이 두 갈씩이기 때문에 주제문을 앞에 주고 나머지 뒤에 갖다 붙입니다. 이걸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원어민 강사한테 물어봤어.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지. In Korea, we can put our theme sentence like maybe mid part or the end of the paragraph. We can do it. Can I do that? 하니까 no래, no. 근데 내가 why? No. Teacher? Why? No. I mean, teacher? 했더니 no만 해서 내 결론은 그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니까 이런 거지 그들도 몰라요. 그 얘기는 이게 그냥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걸 먼저, 구체적인 걸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훨씬 훌륭한 거죠. 우리는 구체적인 거 막 얘기하다 마지막에 정리가 되잖아. 아니면 중간에 얘기도 되고. 순서는 어떻게 푸는가? 35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주어진 글의 소재를 파악해 보세요. 이게 뭐에 대한 글인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지? 내용도 이해하고 방향도 판단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도 무슨 소재를 하겠구나는 파악해 놓고 B부터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B를 읽으면서 소재가 비슷한지, 그 다음에 내용도 비슷한지 한번 추측해 보시고 그 다음 가서 C를 읽어요. 그럼 세 번째, C를 다 읽었다면 이제 B와 C의 순서를 잡아보세요. 포인트는 두 개의 순서를 잡는 겁니다. B가 먼저인가 C가 먼저인가? 여기서 판단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A를 읽고요. A가 B보단 먼저인가? 아닌가? B가 A보단 먼저인가? C가 A보다 먼저인가? A가 C보다 먼저인가? 포인트는 두 개만 잡는 거야. 퍼즐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에 우리는 보기가 두 개만 남게 될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저 좀 보십시오. 이거 읽어봤더니 B 읽고 C를 읽었더니 아 이거 C가 먼저 나와야 B 얘기를 하겠다.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ACB, CAB, CBA가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세 개겠죠? 근데 A를 읽어봤더니 아 A는 무조건 C 뒤로 나와야겠네. 그럼 남아있는 선택지는 CAB 아니면 CBA밖에 없어요. 요 중에 고르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두 개만 먼저 잡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 과정에서 B부터 읽었는데 B가 안 이어져요. 그러면 C 읽고 그 다음 B 읽고 똑같습니다. 두 개만 먼저 잡으면 돼요. 마지막에 꿀팁. 수능형 모의고사에서는 배열이 A, B, C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 B가 이어져야 된다. 100%. 그러면 답은 그냥 C, A, B예요. 무조건입니다. 보기에 A, B, C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앞만 읽어봐도 C가 마지막이 돼야 돼. 그럼 답은 B, A, C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제 말 이해하죠? 앞만 읽어봐도 A로 시작돼야 돼. 그럼 답은 A, C, B입니다. 이 모든 건 선택지가 A, B, C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추가 꿀팁. 이거는 꿀팁이긴 한데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 보세요. 94년도부터 수능을 치렀습니다. 94년도에 몇 살이에요? 마이너스 살이 어딨어? 안 태어났나요? 몇 년생이죠? 2010년생이에요? 그럼 엄마 아빠가 연애 안 하고 있을 때도 있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때 이래로 치러진 모든 수능 중에 순서 문제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 여기에 배열이 모두 달랐습니다. 이게 ACB면 얘는 CBA 뭐 이런 식으로 모두 달랐었어. 그러니까 36번을 맞춰내면 37번은 사지선다였어. 그런데 윤석열 때, 재작년 때인가? 썩렬이가 갑자기 화를 낸 적 있어요. 육모 보고서인가? 엄청 화를 냈어. 이렇게 어렵게 내면 어떡하냐?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내라. 한번 이렇게 막 화냈던 적 있거든. 그때 9월이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내라고 하니까 지문을 어렵게 내진 못하지만 보기를 엄청 어렵게 만들면 되거든. 그해 수능에 이게 재수없게도 CBA인가? 이게 동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규칙이라는 건 예외가 없어야 규칙이잖아. 이때 예외값이 한번 생겼기 때문에 이렇진 않아요, 이제. 하지만 대부분은 다르게 갈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근거가 확실하면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혹은 이건 왜 말하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거를 BCA 골랐는데 뒤에 거 앞만 봐도 BCA일 것 같아. 그러면 앞에 건 내가 확실하다면 웬만하면 뭐 BAC를 고르거나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한번 예외가 생겼기 때문에 온전히 다 통하는 규칙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현재 순서 문제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로 61페이지고요. 아이고. 해볼게요. 오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어진 글부터 읽어볼게요. Wildfire is a natural phenomenon
그 야생에 나는 불이겠죠. 그건 자연적인 건가 봐. In many Australian environments, 많은 호주 환경에서 the intention of setting up fire, 의도적으로 불 붙이는 거 to manage the landscape, 풍경을 관리하려고 was practiced by Aboriginal people for millennia. 실행되었습니다. Aboriginal people에 의해서 되게 오랫동안. 불 붙이는 얘기인 것 같아요. 소재는 불 붙이는 거. B부터 읽어볼게요. Although grasses were the first kinds of plants. 뭐 풀이라는 게 첫 번째 식물 종류이긴 하지만 to recolonize, 뭔가 다시 colonize 하는 거. The burnt areas, 불탄 지역을요. They were soon succeeded, 곧 succeed 됩니다. By further woody plants and shrubs. 더 많은 우디한 식물들과 관목들에 의해서 succeeded 된대요. About the only strategy to prevent such regrowth. 유일한 전략이란 그러한 재성장을 막아버리는 유일한 전략은 was further burning. 더 많이 태우는 것이죠. Essentially using fire. 본질적으로 불을 사용하는 겁니다. To control the consequences of using fire. 통제하려고요. 결과를 불을 사용한 결과를 통제하려고 불을 다시 쓰는 거래. 자, B는 그런 얘기였고 C 읽어볼게요. The young shoots, 어린 shoot는 were a ready food source, 준비된 음식 소스입니다. For their animals. 자, 여기 현관편 들어볼까요? C의 제일 중요한 말은 their animals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했던 겁니다. 적어보십시오. 대열이란 대명사라면 앞문장에 복수명사가 존재해야 하고 그들이 동물을 갖고 있다는 건 얘는 사람 아니면 기관인 거잖아. 단체. 맞죠? 다시 B의 세 번째 줄 오른쪽. 다 했다 이제. B의 세 번째 줄 오른쪽. About the only strategy to prevent such regrowth was further burning. Essentially using fire to control the consequences of using fire. 사람 단체 안 나오죠? 결론. B 다음에 C는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자, 이런 건 존재하지 않네요. 됐죠? 그 다음 C를 마저 읽어볼게요. C의 형광펜 친 거. 그들의 동물들. When they return.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동물들한테 준비된 음식 자원이다. However, 그러나 the practice also의 세모치고 자, also라고 하면 소재를 추가하는 겁니다. 또한 그 실행이란 또한 tended to reinforce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The scurvy growth 관목이 우거진 성장을요. It was intended to control 통제하려고 했던 갑자기 관목이 성장하게 돼버린대. 그렇게 불 붙이면 또한 관목이 성장하게 된대요. 통제하려고 했던 게. 그럼 다시 뭔가 문제가 발생된 거고 A번 좀 볼까요? However, 그러나 세모치고 그러나 방향 반대. The pattern of burning 태우는 패턴이라는 게 that Stockman introduced 스탁맨이 도입했던 was unlike previous regimes 그거 달랐어요. 이전의 레짐과는 아래쪽에 양식이랍니다. When conditions allowed 조건들이 allow 될 때 they would set fire 불 붙였거든요. to the landscape 풍경에다가 as they moved their animals out for the winter 자 현관펜 들어서 as they moved 현관펜 A의 네 번째 줄입니다. As they moved their animals out for the winter. 그들이 이동시킬 때 그들의 동물들을 밖으로 겨울 동안에 그러면 A의 그 말이 나와야 돌아올 때 동물들이 나오겠다. 맞죠? 그래서 A의 네 번째 줄에 형광펜 친 걸 C의 두 번째 줄로 화살표 해볼까요? C의 두 번째 줄로 A에서 먼저 떠나줘야 C에서 돌아올 때 얘기를 하겠죠. 결론 B로는 안 돼요. B, C는 안 되는데 A가 나와야 C가 나오는 거네. 맞죠? A가 나와야 C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 됐다 이제. 나 좀 봐봐. 어차피 A, B, C는 없잖아요.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B가 들어올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B, A, C 아니면 A, C, B입니다. 맞아요? 그때 A를 마저 읽을게. A의 네 번째 줄 오른쪽. This function to clear woody vegetation. 자, 이것은 기능했습니다. 우디한 초목들을 깨끗이 하며
and also stimulated 또한 자극했죠. new plant growth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다음해 봄에 그러면 그 다음에 C가 딱 나오면 돌아왔을 때 자라고 이렇게 떨어지면 딱 될 것 같은데 맞죠? 결론 앞만 틀렸어도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BAC 아니면 ACB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답률은 50%인 거야. 제 말 이해하죠? 다 했어 그럼. 자 이때 BC는 안 되니까 BC 안 되는데? 뭔 소리야? 답은 둘 중에 하나잖아. 이해 못했어요. 딱 붙는 게 안 된다는 건데? 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질문 좀 합시다. 이거 봐봐요. 보통 선택지 보면 이게 더 많이 나오잖아요. 얘보단. 그러니까 여기로 확증 편향이 가버리거든. 나머지 읽기가 귀찮으니까. 얘를 고르고 싶겠지만 이건 확인하고 가야지. 글이 하나가 끝날 때 뭔가 끝내주는 문구가 이 마지막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C로 끝난다고 쳐볼게. C의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그 관행은 또한 하고 뭔가 소재를 도입했죠. 그 관행은 또한 그 관목이 우거진 성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제하려고 의도했던. 그럼 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잖아, 그냥. 근데 만약 B로 끝난다면 B의 세 번째 쪽 오른쪽 유일한 전략이란 그러한 재성장을 막아주는 그것은 더 많이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해결을 하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C의 마지막은 문제점을 도입하는 거고 B의 마지막은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뭘로 끝나야 될 것 같아? 문제로 끝나야 돼요? 해결로 끝나야 돼요? 해결로 끝나야죠. 해결로. 근데 그건 언어적 감일 수 있어. 그래서 C의 두 번째 줄에 그러나 그 관행은 또한 그 재성장을 강화한다 할 때 거기 형광펜 쳐볼까요? C의 두 번째 줄 however부터 그러나 그 관행은 또한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관목이 우거진 성장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 그럼 통제하려고 했던 게 다시 자란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해줘야 B의 두 번째 줄에 있는 recolonize the burnt areas와 B의 네 번째 줄에 있는 such regrowth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 붙여서 통제하려고 했는데 거기 관목이 더 자라. 그 소재를 얘기를 해줘야 B의 두 번째 줄에 그 불탄 지역을 recolonize 하며 그러한 재성장을 막아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재성장 얘기를 미리 해줘야지. 이거 내용으로 보면 이런 거죠. 놔보세요. 여기에다가 소를 키우다가 이거 소입니다. 몰라. 소를 키우다가 여기를 겨울에 불 붙이고 가버리는 거야. 소 데리고 다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봄에 돌아오면 여기에 이제 새싹이 자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데리고 와서 소를 막 먹게 하는 건데 이게 새싹만 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영양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막 이만큼 수풀이 너무 자라. 그럼 이걸 또 없애려면 다시 불 붙여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졸면 안 돼! No! 코 부러진 사람도 안 졸고 있다.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오른쪽에 적어보세요. 첫 번째 대명사. 이걸 확인해야 돼. 대열을. 두 번째 소재. 동물 데리고 떠나야 나중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야 AC를 알 수 있죠. 세 번째 also라는 부사. 얘가 소재가 추가되는 거고.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BAC 아니면 ACB인데 글의 마지막이 뭐가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얘를 문제점을 말하고 끝날 거냐. 그러나 또한 다시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고 끝낼 거냐. 그걸 막는 전략은 하고 끝낼 거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됐죠? 우성아, 손톱에 뭐 있어? 넘어갑니다. 뒤에 해석해 볼게. 아이고. 이렇게 하고 수업을 해야 되나? 현재 머리를 감을 때 그 애기들 여기다 이렇게 헬멧처럼 씌우는 거 알아요? 여기 물이 닿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막아주는 게 있어. 실리콘 이렇게 머리 감거든. 너무 힘드네요. 큰일 났네.
올해가 아마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수술이 다 끝나면 얼굴이 뭉개져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진 않나? 뭐라고요? 과연 그럴까? 아, 근데 성형할 거면 지금 너무 늦었는데? 할 거면 20살 이때 하면 좋은데. 지금 해봤자 소용이 별로 없어. 내 성형해서 누구한테 잘생겨 보인다고 나한테 득될 게 없어. 차라리 그 화란 봤나? 영화 화란? 영화 화란에 보면 송중기가 여기 이렇게 상처가 있거든 이렇게. 근데 걔는 그래도 잘생겼던데. 아니면 인상을 더 무섭게 해버릴까? 여기 흉터를 이렇게 딱 두고. 흉터나 자유스럽게 칼빵 같은 거. 칼빵하고 여기다 문신도 새기고 칼빵이라고. 그다음에 너 지금 숙제를 안 했니? 하고 쳐다보는 순간 애가 더 덜덜덜 떨게. 여기다 문신 같은 것도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오른팔에다 왼팔이라고 하고 왼팔에다 오른팔이라고 하고. 왜냐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정신 상태를 알 수 없는 사람. 여기 이나즘이나 이런 그런 문신보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문신하는 사람 더 무서운 거야. 여기다 다리라고 쓰고 다리 여기는 귀라고 쓰고 거의 뭐 체인소인데? 1번 와일드파이어는 산불입니다. 페노메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산불은 자연현상입니다. 많은 호주의 환경에서 그러니까 호주는 산불이 많이 나나 봐. 2번 의도적으로 불을 붙이는 건 관리하려고 풍경을요. 그건 실행이 되죠. 앱 오리지널이 원주민의 피플이 민족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원주민입니다. 밀레니아는 수천 년 동안 원주민에 의해서 불을 붙였대요. 근데 우리도 그러죠. 시골길 가다 보면 논에다 밭에다 불 붙이거든. 화전농법이라고 해서. 우리도 그래요. 3번 그러나 불 붙이는 패턴은 스탁맨은 목축업자가 도입했던 불 붙이는 패턴은 이전의 양식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전에 하던 것과 얘는 다르게 했었대. 4번 조건이 허락되면 그들은 불을 붙였습니다. 풍경에다가 그들이 동물을 데리고 떠날 때요. 겨울 동안 떠날 때 불 붙였고 5번 이것이 기능을 했죠. 숲이 우거진 초목을 깨끗이 하며 또한 자극했죠.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다음에 봄에. 자, 이것이 성장을 자극했다. 6번 어린 새싹이 준비된 음식 자원이 됐겠죠. 그들의 동물들에게 그들이 돌아왔을 땐. 7번 그러나 그 실행은 또한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관목이 우거진 성장을 통제하려고 의도했던. 그러니까 이거 문제점이 발생해. 근데 더 자라. 8번 풀이라는 것이 첫 번째 식물의 종류이긴 했지만 다시 점령하는 recolonize 불탄 지역을요. 그들은 곧 succeeded는 뒤따라져 왔죠. 더 많은 우디한 식물들과 그 다음에 관목들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7번과 처음에는 풀이 있었지만 나중엔 더 자란대. 9번 대략 유일한 전략이란 그러한 재성장을 막는 더 많이 불을 붙이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불을 사용한 결과를 통제하려고. 그래서 모순과 역설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39페이지. 순서와 삽입은 거의 같아. 삽입은 또 어떻게 푸냐면 얘 똑같아. 첫 번째 주어진 글의 소재를 파악해 보시고 두 번째 보기 1, 2, 3, 4, 5를 사이로 두 문장이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지 체크합니다. 앞에서 말한 작문법 아니면 소재와 방향으로 체크하고 세 번째 도저히 어디에 들어갈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 있었던 소재가 반복되는 곳을 모두 체크해보면 특이하게 하나만 반복되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 앞뒤가 답입니다. 핵심 작문법에 주의하면서 읽으세요. 도저히 모를 때 그러나 이와 반대로도 없이 갑자기 소재나 방향이 바뀐다면 거기다 넣어버립니다. 이거 글이 단절된다고 하거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하는 순간 넣어버려야 돼요. 그냥. 자, 꿀팁. 언제든지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출 역사상 두 문제가 모두 같은 복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 나중에 마킹할 때 얘도 사고 쟤도 사고 얘도 오고 쟤도 오고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5일차로 할 건데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하자. 그 앞부분은 이거 풀이법 설명하느라 진도가 좀 늦어지잖아요, 숙제보다. 근데 결국에 끝날 때면 진도 다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질문을 지금 당장 못 받잖아, 수업 시간에. 근데 그걸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주면 다 설명해줘요. 심지어 설명해놓은 것도 많고. 제 말 이해하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현강하고 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규칙에 맞춰서 숙제를 하려고 그걸 체크받아야 돼. 두 번째 질문하려고 다니는 거야. 그게 안 될 거면 인강 듣는 게 훨씬 낫잖아요. 나는 누워서 듣고 싶은데 집에서 인강 들으면 누워서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누워서 이렇게 듣잖아. 잠깐만 이렇게 해서 생각났어. 저 예전에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잘못해서 떨어진 거야. 팍 떨어져서 아! 근데 피가 뚝뚝뚝. 눈두덩이가 잘 찢어지잖아. 그때도 그랬네. 갑자기 또 생각났어. 물 안 닫힌 데가 없어. 여기 땜빵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뚜껑처럼 까면 여기 땜빵 있어요. 농담이에요. 어떻게 뚜껑 레고야 뭐야. 여기도 그 캐나다에 가면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이런 PT병에 파는 게 있습니다. 사이다 같아요 맛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2리터, 2.5리터 이런 거야. 그래서 그걸 리커스토어에서 사와가지고 집에서 그걸 막 혼자 마시고 있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뭐 재미난 거 보면서 깔깔깔 하다가 컵을 바꾸려고 이렇게 탁 꺼내다가 유리잔 컵이 깨지면서 유리가 착 박혀서 피가 후두두두 이렇게 났어요. 다행히 물로 헹고 유리는 뺐겠죠. 근데 캐나다 보니까 이 외국은 응급실 가면은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거 기본입니다. 그 손이니까 아씨 어쩔 수 없지 하고 손을 심장 위로 들고 계속 술을 마셨어. 이미 술이 취했기 때문에. 잘 때도 이러고 잤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심장 이거 아니잖아요. 누워서 이러고 자고 있으면. 아침에 베개에 막 피가 엄청 있고. 그랬었네. 그 대학교 때도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턱걸이가 찢어졌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 같은데? 오, 지저스. 감사해야 돼. 잠깐 쉬었다 하자.